자, 급수입니다. 급수. 자, 우리가 이걸 급수라는 건 다르게 하면 급수는 다른 말로 하면 합이란 뜻인데요. 이걸로 하면 좀 이해가 좀 덜 될 것 같아. 예전에는 급수 앞에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급수 앞에 무한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한. 그래서 무한 급수라는데 요즘에는 그 무한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급수에서 일단 수렴과 발산이 있는데요. 자, 수렴은 뭐죠? 수렴은 한 개의 값으로 가까워지거나 그 값인 거죠. 발산은 뭐죠? 수렴과 반대되는 건데 우리가 수렴과 발산 어디서 들었지? 극한에 들었지. 그래서 무한이 더해지는 걸 급수라고 했으니까 무한이 더해지는 게 수렴한다, 발산한다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급수는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더해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부분합이라고 잡아 놓습니다. 그럼 S에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일반항을 모두 합하면 SN이에요. 자, 그랬을 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의 뭐가 같다? 극한과 같다. 자, 수열의 SN을 S로 수렴한다. 결국 급수는 부분합의 뭐랑 같다? 극한과 같다. 그래서 한 개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거를 수렴한다고 한다. 발산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처럼 한 개 값으로 가지 않는 거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급수의 수렴과 발산과 그 다음에 끊고 수열의 극한 사이 관계.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랑 발산한다는 것이 우리가 수열 결국 뭐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어떤 관계가 있답니다. 자, 1번의 별표시 3개입니다. 자, 급수는 거의 대부분 값을 구하는 계산인데 불구하고 가장 많이 개념적으로 나오는 게 이건데요.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뭐가 된다? 함수의 수열의 극한은 뭐가 된다? 0으로 수렴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sn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갔죠. 좀 더 확장하면 아까 sn은 뭐였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을 모두 하니까 ak인데 거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수렴하면 s로 수렴을 하면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일반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어디다 쓸까요? 뭐라고 쓰냐면 잘 쓰세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쓰세요. 극한값이 0이라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자, 급수의 성질은 우리가 시그마라는 걸 배웠죠. 시그마는 뭐죠? 합하는 거죠. 합할 때는 합과 차는 되고요. 똑같은 걸 더하는 실수배는 되지만 여기다 써놓을까요? 급성질에는 곱과 나눗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닫혀있지 않다. 닫혀있지 않다. 덧셈과 뺄셈에서만 닫혀있다.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급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면 급수는 부분합과 관련되어 있는데 부분합은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급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급수는 첫 번째부터 무한번째까지 합인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부터 n번째 항 순서대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첫 번째 이런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해서 그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합을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급수는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무한번째까지 더하는 거고요. 부분합은 n번째까지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급수의 정의를 돌아볼게요. 급수는 언제 수렴과 발산을 하냐 그랬더니 자, 무한이 많아서 더해져 급수가 한없이 커지는 것 같지만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어. 되게 스페셜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쭉 해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맨 노란색만 볼게요.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할을 구하신 다음에 거기에 극한을 조사하면 된다. 결국 급수는 뭐냐 그러면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을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급수를 구하게 될 텐데 일단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먼저 합을 구해요. 다음과 같이 구했죠? 그 다음에 급수는 어떻게 구해? 그 구한 sn에다가 극한을 취해요. 그랬더니 2분의 1 나왔네요. 그게 급수의 수렴값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 정리했더니 결국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 뭐야? 일반합의 극한값이 수렴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에 문제 보시면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먼저 구해요. 구했죠? 그 다음에 이 구한 거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그게 SN이가 그런 거 가지고 다시 이렇게 뭐 해줍니까? 극한을 취해줍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1로 수렴한다 합니다. 항상 급수는 뭘로 구한다? 급수는 부분합으로 구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급수의 부분합에 대한 수열 발산할 때는 급수 발산한다. 결국 부분합이 발산하면 급수 발산은 당연한 거죠.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급수는 항상 부분합과 관련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일단 쭉 넘어갈게요. 오른쪽을.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눈으로 보시고 밑에 보시면 우리가 급수가 수렴할 때랑 발산할 때 끊고 수열의 극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한 장을 넘겨보시면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증명 과정 외우세요. 설명할 테니까 외우세요. 외우라는 의미는 외우는 과정을 쓰라는 얘기 아니라 그걸 확실하게 인지해서 이거를 외우세요. 자, 다시 씁니다. 여기다 뭐로?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꼭 쓰셔놓고 별 3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증명 과정은 뭐냐면, 자, 우리가 SN의 극한값을 구할 건데, 먼저 일반항부터 구할게요. 일반항은 뭐냐면, 지금처럼 SN이나 SN-1 모두 다 SN이 S로 수렴하면, 전체가 수렴하면 일부도 수렴한다. 생각나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AN은 SN-N-1이죠. 그럼 AN의 극한을 취했더니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SN과 SN-3 앞에서 이미 급수가 수렴한다는 걸 통해서 요게 S로 수렴한다는 걸 알았잖아. 근데 중간에 뭐야? 마이너스죠. 그래서 0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래쪽에 중요한 거 있어요. 요거 별 표시 한번 할까요? 2개 하지, 이거는. 극한이 수렴한다고 해서 반드시 급수가 수렴한다고 할 수가 없다. 아까 제가 말한 뭐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른쪽 쭉 볼 텐데요. 오른쪽 넘어갈게요. 여기에 보시면 그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게 왜 필요하냐면 먼저 일반항의 극한을 취했더니 성립하지 않아.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정말 0이 안 돼. 그럼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러면 요게 노란 얘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그때는 해보는 거야. 그때 뭐 하는 거야? 급수를 시도해 보는 거야. 시도. 꼭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시도해서 정말로 수렴하는지 아닌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뭐예요? 아예 0이 안 되면 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급수의 수렴과 발산과 수열에 극한되어 있더니 수렴하면 당연히 일반항 0이기 때문에 일반항 0도 안 되면 수렴값은 절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대우명제로 돌리시면 이게 참이기 때문에 AN이 0이 아니면 반드시 급수는 발산하기 때문에 굳이 0이 아닌 건 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인데라고 돼 있고, 자, 이게 0이 되지 않으면, 0이 되면은 그때서야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문제에도 보시면 쭉 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정말로 증명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미안합니다. 증명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 이거를 여러분이 설명을 듣는다고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급수의 성질 볼 텐데 넘길게요. 급수의 성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급수의 성질 보니까 급수는 두 가지 성질이죠. 급수는 두 가지 성질을 가져요. 첫 번째 뭘 갖죠? 급수는 시그마의 성질도 갖고요. 리미트의 성질도 갖는데 시그마는 덧셈과 뺄셈만 되는데 극한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되죠. 그럼 급수는 두 개의 뭘 가져야 돼? 공통적인 덧셈과 뺄셈의 성질만 갖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수렴하지 않은 급수에 대한 성질은 성립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항상 중요한 건 뭐죠? 모두 수렴할 때. 수렴하지 않는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극한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제 급수를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지금 계산법이 일부만 설명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에 또 뒤에 있는 단어 설명 또 설명할 거예요. 자, 급수의 계산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급수는 무한대까지 더한 게 얼마가 되는지 아는 거서 우리가 거기서 급수에서 수렴 값을 구한다는 건데 구하는 방법은 정말 스페셜해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첫 번째 방법은 두 번 얘기했죠? 분수꼴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부분 분수로 바꿔서 문제를 풉니다. a b분의 1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해주시고 여기에 b 마이너스 a분의 1 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겁니다. 자, 보이세요? 자, 보이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등비 수열일 때예요. 그럼 이때 언제까지 분수를 할 때는 등비 수열이 아니겠죠. 등비 수열일 때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무조건 수렴값은 1 마이너스 r분의 a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리고 공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라고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설명할 건데 자, 다시 한번 하지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푸는 방법은. 자, 급수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대신 뭐죠? 식이 많고 계산이 있어요. 실수하지만 않으면 돼요.